NSC의 황교안 당시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의장이신데 당시 NSC가 개최해서 군사력을 투입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기 위해서 작성한 문건이 있고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건 완전히 가짜 뉴스고 가짜 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고소나 고발을 하겠습니다. 형태에 따라서 금일 중으로 하겠습니다. 그 수사 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황 대표가 연루가 되어 있느냐. 저 문서에 보면은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기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그러니까 장혜찬 NSC 의장이 황교안 대표였으니까는 황교안 대표도 알았을 거라는 추천이거든요. 일단 저 문서가 원본인지 진위 여부인지 이런 네. 부분을 좀 더 우리가 면밀히 따져봐야 되는데 만약 임태훈 소장의 폭로가 사실이라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단순한 질서 유지 차원이 아니라 이 탄핵 심판 이틀 전에 대학가나 거점을 장악하고 국회의원들까지 체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권한대행이 보고받았다면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전제로 했다시피 이 문서의 진위 여부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주장은 본인이 필요할 경우 NSC 참가했지만 해당 문서를 보고받지도 않았고 육언으로라도 육성으로라도 계엄의 개자도 듣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보고된 게 없다. 네, 그런 사실이라면 여기에서 또 너무 섣부르게 폭로를 하면서 황교안 대표를 물고 들어간 임태훈 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기무사의 계엄령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특별수사단이 발족해서 해당 수사를 이어갔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제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로 출국한 상황이라 수사가 원활하지 못했지만 만약 정말 황교안 대표에게 이런 식의 쿠데타를 모의한 정황이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에서 발족시킨 특별수사단에서 이걸 그냥 덮고 넘어갔을까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총선을 앞두고 최근 여러 가지 정치적 국면이 여당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너무 공교롭게 터진 이 폭로에 정치적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아무것도 확인된 게 없는 상태에서 이 폭로의 진실성을 고지고대로 믿기에는 조금 섣부른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검찰 합동수사단에서 결론을 내린 것이 일단 참고인 중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러면 조대진 변호사 이번에 다시 고소고발 황 대표를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니까 그러면 다시 진위 여부가 밝혀질 수 있습니까 이번에? 그러니까 기초 사실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이 그 기초 사실에 관련된 부분이 먼저 진위가 먼저 확인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고소고발에 관련된 그 결론을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이 사실관계가 밝혀질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듯이 장혜찬 평론가님이 말씀 주셨듯이 지금 현 정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지만은 원활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감안을 좀 해야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 말씀은 지금 해외에 가 있다는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와야 된다는 그렇죠. 전제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들어와서 조사를 받아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또 도돌이표가 되는 건데요. 저는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임태훈 소장이 이런 폭로 아닌 폭로 사실 이게 우리가 과거에 한번 나왔던 내용인데 이번에 문건 하나가 새로 등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연루설이 이제 나온 것인데 이것은 사실 검증이 오히려 단기간 내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더더욱 정쟁에 가까운 이런 폭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국민에게 계엄령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아주 강렬한 인상이 있습니다. 공포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계엄령이라는 거는 지금 사회에 현실적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과거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떤 중요한 이미지를 정치인에게 더 씌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황교안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고소 고발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매우 강경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아까 황교안 대표가 고소 고발 언급했는데 뭐 개인도 본인 자격으로도 검토하고 있겠지만은 우선은 황교안 대표의 팬클럽에서 이것을 이제 고발한 상태거든요. 그다음에 그 뒤에 어떤 더 강력한 조치들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또 그렇다면 사법 영역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최근에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글쎄 야당 제1야당의 대표고 유력한 대권 주자니까 대통령을 상대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대립각을 세우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지금까지 황교안 대표의 행보를 보면은 대통령과 싸우지 않고 장관과 싸웠거든요. 사실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건 대통령과 총리 그리고 18명의 국무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예. 국무위원 중 유독 한 분과만 싸우려고 노력하셔서 좀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이 계엄령 문건을 만약에 알았든 몰랐든 무능하거나 무식하다 보는데요. 몰랐으면 무능하고 알았으면서도 어떤 이 중요성을 몰랐다면 무식한 건데 어찌되건 법무부 장관과 박근혜 정부 4년간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하신 분입니다. 국가의전서열 7위와 그리고 1위를 하신 분, 그러니까 대통령 승계서열에 7위와 1위를 하신 분인데요. 지금 이 문건을 보면 광화문과 대학로 그리고 국회 그리고 10여 개의 한강다리를 모두가 26사나 34가 점령하는 그리고 통제하는 그런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1월에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해외 도피하면서 결국 이 수사가 중단돼 있거든요. 아마 고소고발하겠다고 이 말씀 또한 고소고발해봐야 밝혀지기 어렵다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이렇게 하신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로 그러니까 이준석 전 최고가 하셨듯이 아마 원본을 검증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황교안 대통령 전 권한대행이 대행 시절에 모두 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면서 청와대를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 사실 검증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문건 확인하면 될 겁니다. 기무사 문건 확인하면 될 텐데요. 이 기무사 문건은 아마 기무사령관 해외 도피했으니까 청와대 문건을 보려고 해도 다 대통령 기록물로 비밀 기록물로 다 지정해버려서 원본을 아마 확인하기 어려울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야권 통합도 이제 좀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영상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국당과 무조건적인 통합은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책임 문제 이제 더 물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대화를 위해서 우리의 소화를 내려놓겠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면 그 대통합의 길이 열리리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그런 길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만날지 조율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범위 안에 다 포함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6월 달에 신당 창당을 하기 전에 황교안 대표랑 좀 구체적으로 신당과 관련한 논의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거는 아직 정해진 거 없어요. 원칙이 없는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월에 창당을 하고 12월에 나가겠다고 합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이제. 4월부터 탈당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자기의 똘마니들 시켜서 당대표 몰아낼 궁리만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준석 전 최고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유승민 의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선 저희 당대표의 지금 언급을 보셨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안정하지 못한 상태시기 때문에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똘만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격하게 비판하셨는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어쨌든 대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로 이제 많이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인데 그 형식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를 들어 당대당 형식의 통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보면은 개별 입당 형식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 아예 또 빅텐트론이라고 해가지고 범보수 세력 전반에 대해 가지고 그런 걸 진행할 수 있을 텐데 유승민 의원 얘기한 것처럼 전혀 논의된 바가 없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도자가 원칙론 정도만 천명해 놓은 상태이고 특히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이제 인터뷰를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의 어떤 개혁 보수론에서 입장이 변화한 것 아니냐.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바뀐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사실 크게 바뀐 지점이 없는 겁니다. 내려놓자라는 것이 탄핵을 인정하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반대로 탄핵에 대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측에 어쨌든 뭐 입장 전환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원칙론을 다시 재천명한 것인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아직까지 골짜기 깊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어떤 보수 대통령의 행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기에는 간격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다만 뭐 양 지도자가 저런 어떤 모호한 언급들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양 지지자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보수층 전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는 것 정도는 인지하고 있다. 이 정도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반은 좀 선언적인 입장 표명? 그런 목표를 두고? 그렇죠. 실제적으로 구체적인 사안들을 논의하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그 만남이라는 것이 서로 뭐 제안은 약간 선무담처럼 하지만은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